안녕하세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S&P 500은 고점에서 무려 24%나 하락하면서 베어마켓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 버튼을 누른 건데요. 이 워낙 매도세가 강했던 만큼 진기한 기록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주 동안 무려 11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은 2주 연속 주간 5%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주 동안 10%가 넘게 하락한 건데요. 좋은 소식은 S&P 500이 역사적으로 이런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한 이후에 6개월 혹은 1년을 넘게 보면은 이 증시가 압도적인 비율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단 한 번 예외는 바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였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 심지어 2002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똑같은 수준의 하락세에도 1년 후에는 수익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상승 확률은 무려 85.7%고요. 평균 수익률은 28.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가 이 베어마켓의 끝자락에서나 나오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건데요. 이 시장 리서치 기업인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이익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반대로 주가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행 주가 수익률은요 15.3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5년 평균인 18.6배 그리고 10년 평균인 16.9배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문은 이겁니다. 기업이익을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닐까? 자, 만약에 이 기업이익 예상치가 지금처럼 높지 않고 낮아진다면 반대로 주가 수익률, 즉 기업들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S&P 500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예상 이익이 낮아진다면요. 가치는 반대로 높아지면서 아직 더 내려갈 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 중 하나인 댄 나일스는요. 2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 정말 끔찍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2분기 어닝 시즌이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미 이익이 안 좋을 것이란 지원은 나왔죠. 최근 실적을 보고한 타겟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타겟은 최근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 공격적인 할인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했죠. 이건 당연히 이제 단기 이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경고를 한 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20%가 넘게 나갔죠. 데나일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 197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연준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몸을 한껏 낮췄는데요. 다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곳으로는 중국의 기술주, 특히 인터넷 회사를 꼽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도 댄 나일스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1일 마이크 윌슨은 이제 기업 이익이 너무 지금 컨센서스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기업이익이 대폭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이익의 하향 조정은 결국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떨어질 룸이 많아진다는 거죠. 마이윌스는 그래서 2분기 이후에도 이익이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을 총동원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의 탑픽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른바 모건 스탠리가 꼽은 리세션에 보호받는 기업이죠. 이 중에 에너지 기업인 미 최대 정유업체이자 세계 5위 정제업체인 마라톤 페트롤리움 같은 회사는요. 이미 올해 주가 수익이 40%에 육박을 하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조정을 겪기 전에는 무려 70%가 넘는 초강세를 보였죠. 실제로 마라톤은 1분기 실적에서 EPS를 18%나 상회했고요. 매출은 24%나 상회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두 자릿수대로 증가하고 있죠. 특히 2분기 순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집계하는 레피니티브의 리포트를 보시면 정말 이 마라톤의 향후 이익이 계속 아주 가파르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닝 트렌드가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죠. 일단 2분기 어닝은 기존 전망치보다 154%나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도 99%, 내년도 53%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매출 증가율 역시 올해 33%에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21.7%의 성장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이제 마라톤 페트롤리움의 어닝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킥이 있습니다.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어닝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레피니티브는 올해 이제 12.54달러 수준으로 EPS를 보고 있는데요. 2023년 그 어닝 전망치는 8.46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변동성이 심한 유가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시장이 에너지 기업의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건요. 명백히 유가 하락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라는 점에서 이 마라톤의 이익 역시 더 크게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마라톤은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 17명 중 4명이 강한 매수, 10명이 매수 의견을 보이고요. 중립, 홀드가 3명밖에 안 될 만큼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 지금 119달러고요. 최고가는 135달러, 최저가는 94. 평균가는 약 지금 3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하고요. 목표가 115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대표적인 음료 기업이죠. 다 모두가 아는 기업이고요. 무려 60년간 지금 배당을 올린 배당 왕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6.9%를 가지고 있는 최애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죠. 코카콜라는 지금까지 S&P 500이 20% 이상의 베어마켓 하락장을 겪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올해 지금 주가 수익이 4% 수준입니다. 그래서 꽤 양호하게 시장 수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올해 1분기 어닝이 꽤 준수했죠. 레피니티브도 어닝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8점을 부과를 했고요.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와 전망 그 조정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코카콜라도 EPS가 약 10%가 정도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전망치였던 98억 달러에서 104억 달러로 약 6.7%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수익 전망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아무래도 1분기는 2.6% 정도 하향됐고요. 2분기는 2.5% 정도 하향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0.8% 어닝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3년은 0.7%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올해 8.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14%로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모건 스탠리는 코카콜라의 예상 매출 컨센서스가 너무 낮다고 봤어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카콜라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하고 이제 세부 탑라인 품목 그 분석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EPS를 시장 예상치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요. 코카콜라의 올해하고 2023년 매출이 이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높은 확신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매출 성장세하고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합해져서 결국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코카콜라의 장점은 이익이 지금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인데요. 레피니티브는 올해 순이익이 2.46달러에서 내년에는 2.64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이 잭스 리서치 같은 경우도 EPS가 2.8달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월가 29명의 애널리스트 중 4명이 강한 매수, 17명이 매수 의견을 보였고요. 8명이 중립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요. 지금 69.90달러로요. 약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최고가는 76달러, 최저가는 58.40달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비중 확대 의견을 줬고요. 목표가 7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스트리트 하이를 제시한 셈이죠. 세 번째 기업은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로 둔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죠. 이 당뇨병 관련 이제 프랜차이즈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시알리스의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닝은 전망치였던 2.29달러를 14% 정도 상회했고요. 이제 2.62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 72억 달러의 전망을 7.1% 정도 상회한 78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레피니티브 역시 전반적으로 어닝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7점으로 긍정적으로 봤죠. 수익에 대한 전망 조정치는 크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전과 비교해서 전망치가 이제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15%나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는 10%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도 4%, 내년 전망치도 이전과 비교해서 약 1.9%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2분기와 3분기가 점점 상향되고 있고 내년도 올해와 비교해서 계속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 올해 2.6% 상승세, 내년에는 6.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라이 릴리의 그 매출과 이익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일라이 릴리가 이제 지난 5월 13일에 FDA에서 승인을 받은 타입 2 다이비리,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워낙 흔하면서도 또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로만 140억 달러 수준의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비만 관련 치료제가 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0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만 치료제가 그 승인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게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기대는 되고 있죠.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26명의 애널리스트 중 7명이 강한 매수, 11명이 매수, 7명이 홀드, 1명이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이들이 제시하는 12개월 평균 목표가는 지금 320달러로 약 7% 정도 수준의 상승 여력만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고가는 369달러, 최저가는 260달러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요, 비중 확대 의견에 목표가 369달러로 역시 월가 최고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20%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기업은 델타항공입니다. 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죠. 델타항공은 올해 인플레이션의 고유가까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 여행 수요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주가 역시 회복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게 회복을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긴축하고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다시 원투 펀치를 맞은 상황입니다. 결국 주가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죠. 1분기 어닝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줬는데요. 이익은 계속 손실을 보였지만 그래도 시장 추정치였던 마이너스 1.26달러를 소폭이나마 지금 상회한 마이너스 1.2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87억 달러의 전망치를 6% 정도 상회한 9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피니티브는 예상 외로 1분기 수익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이유는 바로 예상을 상회한 어닝도 어닝이지만 어닝 조정치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인데요. 2분기부터 향후 전망치가 급속도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90일 전과 비교하면요. 2분기 어닝은 지금 무려 167%나 상향 조정됐고요. 3분기는 35%가 상향됐습니다. 올해는 약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됐고요. 내년 역시 15.9% 상향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전망치 역시 올해 58%, 내년에는 71%로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팬데믹 이후 워낙 많이 무너졌고요. 그동안 회복을 전혀 못한 만큼 향후 경제 정상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셈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델타 항공에 대해서 억눌린 수요의 물결이 마침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4월 달에.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도 이제 블랙스완 이벤트가 많아도 델타 항공과 미국 항공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스탠스는 유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역시 비중 확대 의견하고 목표가 65달러로 현재 30달러와 비교해서 약 11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총 21명의 월가 애널리스트 중 8명이 강한 매수 의견을 보였고요. 11명이 매수, 중립이 2명으로 역시 압도적으로 매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54.40달러로 역시 81%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최고가는 65달러, 최저가는 45달러입니다. 역시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고 목표가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까지 모건 스탠리가 경기 침체에 강력한 저항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 꼽은 6개의 기업 중 4개 기업에 대한 분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보셨다시피 대부분 월가 목표가 중 최고가를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불리시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관련 기업인 엔디버하고 리버리 포뮬러 1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바닥이 어디일지 모를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시장을 보고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눈을 길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